곽도원의 지금 모습을 보면 외향적일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 집에 친척들이 오시면 노래하라고 시켰다. 그러면 울었다. 워낙 숫기가 없었다. 시켜서 울고 창피해서 울고 그랬다라고 할 정도다. 대학교에 가지 않고 바로 연극판으로 들어간 몇 안 되는 배우 중 한 명이다. 연기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누나를 따라가서 본 연극 품바에 푹 빠지고 난 다음부터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연극판으로 들어가서 연극 배우로만 14년을 활동했다. 그 당시 연봉이 200만원이었다. 95년 남자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12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다. 다행히 극단에서 숙식하고 속옷과 담배 살 돈만 해결했기에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들어간 극단에서 1년간은 죽도록 청소만 했다. 술자리에서 선배들이 왜 인상만 쓰고 있냐고 묻자마자 소름이 북받쳐 울음이 터졌다고 한다. 선배들은 그런 곽도원에게 연극 연기 지침서인 100세기의 모놀로그를 추천해주면서 연기 연습을 하라고 시켰고, 그렇게 연기 연습을 하면서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연기 연습을 시작하고 첫 무대에 올랐는데 엄청난 발연기를 보여주고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또 울었다고 한다. 우락부락한 외모와 달리 마음이 여린 그는 소심한 성격을 벗어나기 위해 큰 노력을 했다고 한다. 현재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 사는 곳이 제주도에서 꽤 시골인 듯 배달앱으로 15,000원짜리 치킨을 시키면 배달비가 25,000원이 나온다고 한다. 나 혼자 산다 해서 그래서 치킨을 먹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때 박나래도 매우 놀라고 질문했던 성훈도 빵 터졌다. 그래서 그런지 요리 실력이 제법 좋다. 한 번은 친환경 재료로 밥상을 차려 먹었다. 나물 캐고 꽃 따서 밥해 먹으며 무릉도원의 삶을 보여줬다. 이후 곽도원은 새로운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승마장으로 향했다. 그는 귀여운 망아지를 보고 무릉도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곽도원은 내가 도원이고 얘는 무릉이다 라고 하며 행복하게 지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무대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곽도원에게 한 선배가 아동극을 추천해줬고 그 후로 점점 무대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은 아동극에서 스머프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객석에 달랑 3명의 가족만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연 도중에 한 명씩 차례대로 나가서 객석이 텅 비었고 배우들은 힘이 빠져서 분장실로 복귀했다. 그때 나갔던 가족이 다시 돌아와서 공연 끝났나요? 라고 물어봤다. 곽도원이 스머프라는 사실에 놀란 아이를 달래러 잠시 나갔다 온 것은 아니었을까? 마치 이런 느낌으로 가가메를 맡았던 선배가 어디까지 보셨죠? 라고 되물었고 배우들은 다시 그 장면을 이어서 노래하고 춤을 췄다고 한다. 곽도원의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다. 어머니는 지체장애의 몸을 이끌고 시장에서 장사하셨다고 한다. 곽도원은 예술 인생을 운운하며 술이나 마시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용돈 한 번 드려본 적이 없다며 자신을 불효자이자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아동극을 하며 4년 5년이 되었을 쯤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그 후 연기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돌고 돌아 다시 연극 무대로 돌아왔다고 한다. 연기를 포기했던 것이 창피해서 무대에 서지는 못하고 조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살았다고 한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연희당 거리패 워크숍 광고를 보고 바로 경상남도 밀양시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무대에 서는 법, 걷는 법, 말하는 법 등 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배웠다. 여기에서 나온 배우가 곽도원뿐 아니라 조재현, 오달수, 윤재문, 이희준, 최무성, 이민정 등이 있다. 이때가 곽도원이 27살 12월 30일이었고 거기에서 7년 동안 정말 연극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한다. 20만 명이 12,000원으로 하루 식비를 해결했다. 그러나 곽도원은 이윤택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윤택은 곽도원이 게으르고 선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곽도원 역시 이윤택이 본인을 연극판에서 매장시키려 했다고 했다. 이 이후로 곽도원은 연극을 그만두고 영화배우의 길을 걷게 된다. 2018년 2월 24일 밤 한 커뮤니티에 곽도원이 대상인 것으로 추측되는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연희단에 있었고 지금 영화판에서 잘나가는 기억디귿 이응씨라며 시작한 글은 나랑 공연했던 7, 8년 전 일이 기억나느냐, 공연 전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당신에게 들었던 음담패설을 들었다 등의 주장에 담긴 내용이었다. 이뿐 아니라 장비 담당 연극 스태프가 고장난 장비를 작동시키지 못하자 관리를 못한다며 멍이 들 때까지 폭행하고 욕설했다는 이야기도 같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때 받은 상처가 떠오를까봐 숨만 쉬고 살아왔다며 당신이 이윤택에 대해 인터뷰했는데 그럴 자격 없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미지가 깨끗한 배우가 또 성폭행 가해자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으나 곽도원은 해당 논란에 발빠르게 대응해 소속사 측을 통해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 반박 대응을 했다. 이어 피해자가 주장한 7, 8년 전에는 곽도원이 극단에서 활동하지 않았을 때며 영화 황해를 찍고 있던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연희당 거리패에서 11년 전에 퇴단했으며 그 후로 연극을 몇 편씩 진행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익명의 게시자는 글을 삭제했다. 또 곽도원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는 표명했다. 결론적으로 폭행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곽도원은 연희단 거리패에서 쫓겨난 후 다른 극단에서도 연극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를 비관해 술을 먹고 신세 한탄만 하느라 여자친구도
떠났다고 한다. 연극판에 복수하는 방법은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충무로에 올라왔다. 충무로가 영화의 메카라는 말만 듣고 충무로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인쇄소와 애견센터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연희단 거리패 출신 선배였던 오달수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오달수는 그에게 단편영화부터 시작하라고 조언을 했고 단편영화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이렇게 단편영화와 독립영화에서 수많은 단역을 하다 2010년엔 황해, 2012년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출연하면서 뜨기 시작했다. 지금도 단편영화에 간간히 출연하고 있는데 2011년에 출연한 단편영화 더블클러치는 그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지벤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드디어 20여 년 만에 주연으로 등극한 곡성이 개봉했다. 영화가 큰 화제를 모으며 성공하고 국외에서까지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으며 곽도원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2020년엔 남산의 부장들에서 국가안보보좌관 곽철우 역을 맡아 진지함과 유머가 섞인 연기를 잘 해냈다. 곽도원은 개성이 확실한 말투와 조곤조곤하면서 정확한 발음이 큰 특징이다. 큰 풍채에 차가워 보이는 말투 덕에 악역에서 인상이 강한 편이다. 범죄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 성깔 더러운 검사인 조범석 검사 역할로 나와 대선배인 최민식을 두들겨 패며 무시무시한 연기력을 보여줬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영화를 살리는 훌륭한 악역 연기를 보여줬다. 악역이 아닌 역할도 있었다. 곡성에서는 초자연적인 악령 앞에 딸을 구하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하는 시골경찰 종구 역을 맡았다. 유령에서는 미친소 역할로 소간지에 뒤지지 않는 미친 존재감으로 극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주로 범죄의 전쟁, 타짜, 변호인에서 보이듯 굵직굵직한 악역이나 부패한 관리자 역할을 맡아서 엄청난 열연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다. 시청자들이 저절로 분노하게 만드는 악역 연기의 대가이다. 라디오스타에 나온 장수연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짝사랑이다. 난 좋아하면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그 상대 남자도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다.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알고 보니 그 상대가 곽도원이었다. 결과적으로 방송에서 곽도원에게 공개 고백을 해버린 셈이다. 영화 곡성에서 부부 역할로 같이 출연하면서 좋은 인연이 이어진 듯하다. 2015년 7월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은 공개 커플로 거듭났다. 이후 결혼을 준비한다는 기사까지 뜨면서 새로운 커플이 탄생한 듯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2017년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이 들렸다. 곽도원의 소속사 CGS 엔터테인먼트 측은 텐아시아에 본인 확인 결과 곽도원은 장수연과 서로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결별했다고 밝혔다. 놀라운 몰입도의 프로페셔널한 배우 곽도원은 시나리오를 많이 읽는다며 악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캐릭터가 안 나올 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고 했다. 이 고통은 정말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알려준다. 힌트는 준다. 작가님이나 감독님, 선배들이 힌트를 줘도 안 그려질 때가 있다. 딱 때려치고 싶다. 그러나 찾아내면 정말 행복하고 좋다. 많은 동료 배우분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면 찾아진다. 그러면 디테일을 만든다. 하필이면 구두일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색깔이 입혀진다. 그걸로 믿고 그게 정답이겠거니 하고 간다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오랜 고난의 세월을 거친 곽도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과 다르게 소심하면서 귀여운 매력이 있는 곽도원, 앞으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